서울고등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 계엄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말리지 못한 죄가 결국은 징역 15년 항소심 선고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선고는 징역 23년이었는데 1심 징역 23년에 비해서 8년이 감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이승철 형사 12-1부에 오늘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선고 판결 이유가 낭독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과 목적, 고의가 있었다 얘기를 했고, 또 이상민 전 행안장관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인정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는 위헌 위법한 것이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 나아간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 부서, 즉 공문서 서명을 한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그러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작위범이라는 말을 재판장이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 이 부작위범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다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단전 단수 부문에 있어서도 이 부작위범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고 분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인으로 말한 부분이 위증을 했다라고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 그 허위 진술이었다고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일부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1심 법원의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검찰 특검팀 구형량인 15년을 크게 웃돌아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1심 선고에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는 부분을 몇 군데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결론 부분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평생을 국가공무원으로 헌신해온 점, 그리고 지금의 연령 등을 감안을 했다는 말까지 덧보태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김광일의 이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전반적인 계엄은 곧 내란인가라는 초창기에 그런 질문들이 계속돼 왔다면, 이제 1심 선고에서 그리고 여러 법정에서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뒤에 형량들이 선고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심에서 23년형을 받았던 한덕수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15년형으로 8년이 감형됐다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드디어 우리 사법부가 그동안 내란 특검을 포함한 여러 특검에서 일정 정도 너무 과하게 법리를 적용시킨 것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의 여러 가지 항소를 기각하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지난 몇 달 동안
이른바 내란 특검 그리고 뭐 2차 특검 등등에서 그동안 이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세운 뒤에 여기에 관련자들을 엄히 중형을 선고를 하도록 이끌어내려고 했던 이 특검의 그 기소 내용이 부분적으로 법리상 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다시 한번 보였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 항소심에서 15년 8년이 감형됐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 내란몰이 또는 그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그런 법리 적용 등등을 포함해서 일단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4년 12월 이후 지난 한 17개월 동안 몰아붙였던 이른바 내란몰이의 그 분위기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부분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23년형이다, 뭐 15년형이다 이런 선고 형량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바뀌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때가 언제쯤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괄적인 이른바 내란몰이에 의해서 선고 형량을 받고 수감 중인 그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면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결단의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바뀐 자들의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셈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여러 군데 생중계되는 것을 봤는데 보수 쪽에서의 그 유튜브 생중계는 실시간으로 그걸 시청하는 사람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들이 꽤 많았고 그다음에 항소심 재판장이 다만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서 감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을 열거할 때는 댓글이 아주 소란스러워지면서 재판장을 격한 용어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른바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하는 큰 전제하에 앞으로 펼쳐질 여러 관련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진영으로 나뉘어진 그런 현상은 이런 그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하는 여러 채널의 다양한 모습만 봐도 야겨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김광일의 입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한덕수 총리의 8년 감형 이런 것이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심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저의 관심은 상당 부분 가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꽤 있을지 아니면 아주 미미할 것인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23년형에서 15년형으로 8년이 감형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